네, 미국 증시를 달군 ETF를 알아보는 글로벌 ETF 가이드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오 기자 오늘 어떤 상품 살펴볼까요? 네, 2022년 신년을 맞아서 오늘은 새로 상장된 ETF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 바로 지난해 12월 1일에 상장한 NFT ETF, 디파이언스 디지털 레볼루션 ETF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진짜 상장을 네. 한 ETF인데 NFT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 NFT 지난해 초만 해도 생소하게 들리셨을 수 있겠지만요. 예. 이제는 어느 정도 귀에 익으셨을 겁니다. Non-fungible 토큰, 우리말로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이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이 시장이 굉장히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는 건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 주가의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종목의 상장 폐지 위험성도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사실 오늘만 봐도 이 성장주 섹터가 좀 강하게 눌리면서 NFT 관련주들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NFT 산업 보면은 분명히 성장성은 있다는데 이렇게 주가는 변동하고 지금 들어갈지 말지 정말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ETF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NFT ETF가 주목을 받은 겁니다. 예. 이 단일 종목 말고 NFT 생태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파이언스 디지털 레볼루션 ETF, 티커명은 NFTZ입니다. 이 NFTZ는 지난해 12월 1일에 세계 최초로 NFT ETF로 상장이 됐습니다. 예. 이 실제로 상장한 지 한 달 정도 된 건데요. 그래서 수익률이 어떻고 운용이 잘 되고 있고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NFT라는 개념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 NFT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ETF를 통해서 좀 고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NFTZ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또 어떤 기준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NFT가 참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안 들어가면 또 시장에 소외되는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NFTZ는 디파이언스 ETF사의 이 ETF입니다. 예. 이 디파이언스 ETF사는 2018년에 설립이 됐고요. 이 회사는 파괴적인 혁신, 즉 미래를 이끄는 신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9년 4월에는요.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ETF 디파이언스 넥스트젠 커넥티비티를 ETF를 상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8개 ETF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5G를 비롯해서 빅데이터, 여행, 리오프닝, 심지어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주목을 받았던 마리화나 관련 테마로 또 환각제 산업까지도 ETF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 공격적으로 투자 기회를 잡고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테마가 특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 NFT도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이라서 이런 점에서 이 회사가 한 발 더 빨리 ETF 상품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리스트를 보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 시대상을 반영한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섹터들을 많이 담고 있다는 얘기인데 운용사 자체도 성향이 되게 공격적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ETF의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운용 규모인데요. 이런 점에서 좀 운용 규모가 적은 편도 맞습니다. 아직 상장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요. 예. 운용 규모가 작다는 것 확인하셔야 되고요. 현재 운용 규모 한번 보시면 41만 달러. 예, 네, 말이 꼬였네요. 예. 하나로 따져보면 137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입니다. 이 보수로 따져보면 미국 ETF 평균 수준인 0.5에 조금 안 되는 0.45% 정도입니다. 또 지난달에 상장하고 현재까지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주춤하고 있고요. 이런 관련 자산들의 흐름이 좋지 않은 영향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직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익률이 어떨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요. NFT 투자의 감을 잡기 위해서라도 오늘 ETF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NFT 자체가 이제 막 개념이 정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투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명시를 하고 있는 기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예.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로 수익을 얻거나 또 암호화폐를 회사의 대차 대조표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 또 NFT를 발행하거나 NFT 상용화를 위한
초기 투자에 참여해서 NFT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기업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투자 대상을 살피고 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NFT의 활동을 어떻게 보는지 보시면 또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먼저는 암호화폐 자산을 관리하고 또 트레이딩 한다는 것, 또 결제 서비스 등의 금융 서비스, 또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사업, 또 채굴을 하는 하드웨어 관련한 사업, 또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해당합니다.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등과 연관이 있는 기업은 대부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큰 틀에서 좀 살펴보고 있는 느낌인데 왠지 구성 종목들도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들로 구성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유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보유 종목 탑 10을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면 SBI 홀딩스가 4.78%로 가장 많습니다. 예. 일본의 금융그룹인데요. 이 SBI 홀딩스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투자를 선두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좀 이름을 날렸습니다. 또 2위를 보시면 4.50%의 이베이입니다. 또 지난 5월부터 이베이는 자사의 플랫폼에서 NFT 판매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 3위를 보시면은 코인베이스인데요. 이 코인베이스 들어보셨죠? 예. 네,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지난해 상장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종목들 중에서 이베이랑 코인베이스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네, 생소한 기업들이 좀 많을 겁니다. 예. 다른 기업들도 잠깐 살펴보시면요. 다양하게 NFT 관련 사업을 꾸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보이저 디지털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입니다. 지난 10월에 이 보이저 디지털은 올해 1분기부터 유럽에서도 모바일 거래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이리스 에너지는 블록체인을 채굴하는 기업이고요. 또 스포츠 베팅 운영사인 드래프트 킹스는 실제로 이 NFT를 판매를 했습니다. 네, 톰 브래디나 웨인 그레츠키 등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NFT를 출시를 했고 또 예. 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방식이기는 해도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인 겁니다. 확실히 지금 종목들도 이렇게 쭉 살펴봤지만 아직까지는 뭐 어떤 산업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만큼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는 섹터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성장성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지난 2021년 3분기까지 어떻게 좀 시장 동향이 흘러왔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예. 되실 것 같은데요. 성장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활성화 지갑이라고 하는 액티브 월렛을 보시면 41만 2,578건, 지난해 직전 분기에 비해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활성화 지갑의 수는 이용자 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용자가 2배 더 늘어난 겁니다. 이 거래량도 직전 분기보다 3분기에는 59억 원으로 무려 656%나 늘어났습니다. 이 무서운 성장세인 거죠. 그렇네요.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성장성에 대해서. 네, 국내 증권가도 이 NFT 시장의 성장세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미래에셋 증권에서 관련한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중앙화 플랫폼에서 폐해들이 나타나면서 탈중앙화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기존의 뭐 은행권에서 뭐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다거나 혹은 거래에 있어서 오류가 있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기존 금융 산업에서도 가상화폐의 장점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탈중앙화 플랫폼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NFT 시장의 성장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성장성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산업 자체가 워낙 초기 단계의 산업입니다. 그런 만큼 사실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봐도 뭐 정책적인 걸림돌이라든지 아까 이제 얘기했던 주가의 변동성 좀 리스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부분 분명 있는데요. 먼저는 이 NFT의 개념이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더 나아가서는 이 NFT를 구현하는 메타버스까지도 연계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기존의 뭐 메타버스 ETF나 비트코인 ETF와는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어떻게 구별을 해서 투자를 구체화할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아직 운용 규모가 굉장히 적은 소형 ETF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NFT Z는요.
그만큼 더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향후에 NFT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NFTZ의 AUM, 운용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제 커가는 NFT 시장입니다. ETF를 통해서도 접근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